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1시 현재 시간 04분 가르쳐 주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덟 번째 과외 시간을 맞이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장 굉장히 변곡이 심하죠. 오늘은 화요일이긴 한데 마치 연말에 일어나는 큰 변곡처럼 시장이 상당한 템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막 여러분하고 지금 회원 방송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요. 예, 오전 반등,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로 시장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반등, 오후 상승. 물론 제가 아침 시가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회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대표님의 희망사항이다." 주식에 갖고 있는 사람의 희망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오전 반등, 오후 상승.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전 반등, 오후 상승. 이거를 조금 더 인제 디테일하게 한번 말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 봐라. 그러면 오전 어 양 양봉, 그리고 오후 어 사다리 걷어차기 혹은 충성, 오후 사다리 걷어차기.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로 시장을 다 얘기해 봐라 그러면 이 사다리 걷어차기 한마디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예,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종목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서는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를 똑같이 한번 지금 이 유튜브로 봐가면서 한번 네, 오전 반등, 오후 상승. 김재재님, 네, 맞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PPT 파일이라, 예. 사다리 걷어차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금요일 날 양봉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금요일 양봉, 미국은 하락. 그 다음에 어제 월요일 한국 양봉. 자, 그런데 이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온 거를 미국 시장이 어제 또다시 음봉 하락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아침 시초가에, 오늘 아침 한국 시초가에 개파락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가면서 양봉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 싹을 잘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그동안 어떻게 본다면은 2,50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지수로 따지면 이제 이 자리죠. 예. 2,500에서부터 2,450포인트. 이렇게. 요 구간에서 참다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갭상승 첫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뒤늦게 종가 추격 매수 혹은 시가 매수. 요 구간 2,450에서 2,500 요 선상에 물리신 분들이
사실 오늘 아침에 60일선도 터치하고 직저점도 사실 거의 깬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가 이후 지수가 밀릴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추격 매도한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 상태에서 어, 시장에 진짜 매수세가 있다면 저는 오늘 어, 이런 현상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간의 양봉에 대한 실망 매물이에요. 그리고 2500포인트, 245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한 최근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고 중단기 손절이죠. 그리고 오늘은 왜 하락을 하느냐면 실물 경제와 드디어 금융 주식 투자가 사실 오늘 시초가의 공포감으로 약간 좀 다가온 형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장에는 만약에 아침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정리했다든가 그랬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은 사다리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이제 걷어차는 그런 충성도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라는 의미에서 충성도를 테스트한 것이 하는 날이 오늘이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장은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근데 저는 오늘 장이 여러모로 봤을 때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찍어서 수익이 나는 게 있고요. 혹은 시장의 방향성에 잘 맞춰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변곡점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날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오늘은 전날 미국장이 3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아침에 떨어질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풋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떨어지는 쪽에 쫓아 내려가면서 선물도 매도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 같이 매도했다가 마이너스권에 수익 받아서 왔죠. 그러면 이걸 단순히 역심리 매매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제 시장에 강한 변곡점, 단기 턴어라운드가 금요일 날부터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느냐인데 오늘은 일단은 그동안 낙폭이 가장 이 시장의 지수를 찍어 눌렀던 LG엔솔 그러니까 2500포인트까지는 2500포인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지수를 찍어 누르는 것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빠져 있었고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가총액 넘버 2인 LG엔솔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하고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럽의 IRA 법안에 대해서 미국이 IRA 법안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거칠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반등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IRA 법안이 사실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도 민주당 50, 공화당 50인데 참 민주당 51, 공화당 49인데 이 미국 의회 자체 내에 상당히 친유럽적인 성향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민주당 있는 의원 2명이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러면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지금 미국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FRB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거센 어떤 저항이라게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흐름으로만 본다면 어제 IRA 법안이 만약에 통과이 된다. 좀 유럽이 거칠게 반항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무산된다거나 그러면 LG엔솔 같은 주식은 사실 그것 때문에 미리 지금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뉴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근데 이게 테크니컬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어떤 회원분들께서도 그동안 우리가 62만 원에서부터 61만 원 사이에 계속 이 주식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식 선물 매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이것만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60일선 깨지는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추격 매도는 조심하라. 매도 갖고 있는 것을 수익 실현한다. 근데 이제 끝까지 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매도 때려야 되지 않느냐. 개파락도 나오고.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기술적으로 급반등 자리입니다. 죽을 때 주식이 한 번에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왔다가 죽든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오늘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LG 엔솔 하나만 나온다든가 하이닉스 하나만 나온다든가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어떤 기조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부분들이 약간은 해소가 돼가면서 미국이 12월 14일 날 0.5% 금리 올렸잖아요. 사실 이건 호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 날 금리를 0.25나 안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조 속에서 지금 산타랠리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게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0.5 올리고 나서 매파적 발언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싹 사라졌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다.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다크나이트 그런 저기 크리스마스에 악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가면서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좀 쏟아져야 돼요. 미국은 지금 나왔죠. 한국은 양봉으로 버티다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 자 그러면 매파적 발언을 했던 제롬 파월 의장, 그래서 시장을 좀 눌러주기로 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그렇게 금리는 못 올리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한다고 시장이 짓눌리겠냐는 거죠. 반격이 저는 나와야 된다. 그 반격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은 어제부터 반격이 나왔습니다. 어제에서부터 나왔느냐? 달러 인덱스가 안 무너져요. 보시면은 달러 위안 여기 달러 인덱스가 여기는 없네. 여기 잠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좀 끄집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나? 여기도 없고 여기 이거 그러면 다시 한번 설정해야죠. 뭐 달러 환율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 리라 예, 달러 홍콩 달러 한국원 달러 인덱스가 없네요. 예, 달러 인덱스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코드명이 DXU죠. DXUY 왜 안 나타나 모르겠네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봐야죠. 뭐 이것 말고 일단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고 일단 다른 사이트 원래 대신증권 HTS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제 104.6 104.55인가로 끝났습니다. 그 전날 104.66인데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원래는 지금 시가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되고 이렇게 미국장 빠진 걸로 따지면 이렇게 갭상승이 났어야 됩니다. 주식이 아래로 밀렸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매도세들이 오늘 추격 매도를 할 마음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반등 나왔을 때 때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추격 매도를 할 만한 어떤 시장의 건덕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다행스럽게 일본 쪽에서부터 먼저 반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장관 회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중요한 기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오늘 어제 미국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현재 실시간으로 플러스 0.26% 상승해요. 물론 어제 1%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맞춰서 지금 국내 증시도 반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금융, K카, 이마트, 대우건설, LS일렉, 특히 롯데, 현대 홈쇼핑,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대부분이 메리츠 금융지 종목군들입니다. 매각 이슈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이슈 덕분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속에서 개별 종목군인 K카 최근 들어서 급등급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데 오늘 또 급등 나왔다고 얼굴에 달고, 그리고 이제 내수주의 대명사인 현대홈쇼핑, 롯데칠성, 동원산업,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 지금 종목별로 각자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근데 이 기술적인 반등을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거냐, 아니면 미국장의 연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온 것을 넘어서서 오늘 또 양봉 플러스 양봉의 지수 플러스 오전 양봉 오후 상승, 이렇게 본다면 반전의 지수가 여기를 23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다시 우상향에 대한 어떤 그런 기조 변화.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과 그리고 나스닥 선물,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는 현재 150달러에 이르렀던 테슬라의 주가, 어제 테슬라 150달러 깼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테슬라가 150달러를 깼어요. 연초에 400달러였던 테슬라가 어제 주봉입니다. 이건 어제 150달러를 깼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400달러였던 테슬라 연초에 400달러였던 테슬라가 어제 그때 150달러를 껴가면서 연간 최저점에 도달이 됐습니다. 60% 살짝 넘게 빠진 지점인데, 테크니컬적인 반등 요인이 전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거의 뭐 바닥권대 도래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다양한 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 오늘 낙폭 과대됐던 대형 종목인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삼성 SDI,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다양한 종목군들이 반격을 좀, 금융주는 제가 별로 그렇게 지금은 오늘 반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격이 세게 나올 때 저런 금융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좋기는 하는데 약간 좀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어렵게 종목을 찾으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장은 이런 장세 속에서는 어렵게 종목을 찾으실 필요가 없다. 이게 아까 이제 했던 부분이죠. 글씨가 좀 작아요. 좀만 크게 보겠습니다. 몇 개만 더 복제해 놓고요. 예. 오늘은 어렵게 종목을 찾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까 보셨지만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시장이 양봉이 나와가면서도 떨어졌던 2차 전지죠. 대표적인 게 LG 엔솔이죠. 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그리고 또 카카오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이 저는 LG전자하고 그리고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이닉스까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그동안 지수를 좀 눌렀던 종목군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이닉스, LG엔솔이 지난 요 며칠간 계속 하락하는 사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리 빠져놓고 지금 옆으로 누운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쉽죠. 왜 쉽느냐?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77,500원. 근데 여러분들이 77,500원까지 갈 필요가 없죠. 왜? 시가가 77,700원이에요. 여기 시가가. 그럼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78,700원입니다. 1,000원 올랐어요. 최저가가 77,500원인데 시가가 77,700원이에요. 이날이. 그날이 장중 최저가이기도 하고. 그러면 하이닉스를 지금 78,600원에 사서 77,000원이 깨지면 그냥 바로 손절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버나이트 했을 경우 이제 내일 아침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냐는 부분인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손절은 굉장히 짧은 반면에 LG 엔솔이라든가 혹은 지수 반격의 타이밍에서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선물 매수, 기관들의 주식 매수, 개인들의 선물 손절이라기보다는 추격 매도죠. 저런 부분들에서 오전에는 LG 엔솔로 반등을 이끌어냈지만 종합주가 지수를 오후에는 하이닉스까지 가미돼 가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플러스로 반전을 시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에 유력한 날이 저는 오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렇게 종목도를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대형 종목군들에서 충분히 수익권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그럼 반전의 어떤 큰 가능성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장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곡, 원래는 그냥 떨어져 저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장은 의외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유럽 장부터 해서 혼란도 올 수 있지만 급반전도 올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건 좀 제가 기록을 할게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갔습니까? 잠깐만요. 이 컴퓨터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회사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게스트 모드로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게스트 모드로 이렇게 한번 보면 크롬 한번 크롬이 인터넷을 한번 잠깐 켜볼게요. 인터넷을 한번 잠깐 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자기 저거 계정이 아니면 안 열리는구나. 그냥 박한샘으로. 왜냐하면 컴퓨터들이 이제 다 보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박한샘을 이렇게 열고 여기에다가 FineBiz라고 치세요. 영어로 FINVIZ. 파인비즈라고 이렇게 치면 파인비즈.com 스톡 스크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1년에 뭐 돈을 꽤 많이 내야 돼요. 예. 비싸게 하면은 돈 1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기본 한 뭐 몇백 500달러 정도 이렇게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돈을 내서 씁니다. 근데 돈을 내서 쓰지 않으면 이렇게 광고가 중간에 열려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다양한 광고들이 열리는데 이런 광고 그냥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광고 그냥 무시하고 보시면 여기에 유용한 게 참 많습니다. 먼저 여기 예, 제가 달러 인덱스도 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 파인비즈를 누르고 forex
외환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로하고 달러가 지금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거의 보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크루드 오일, WTI 텍사스산 중진료가 지금 약간 강보합입니다. 경기는 잠깐 둔화되고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대공황이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국제 유가를 보면은. 자, 그리고 뭐 US와 캐나다 달러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저렇게 해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고 싶었던 건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료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 꽤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닥스 독일 닥스 30이 마이너스 0.12% 약보합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 선물입니다. 예, 요거는 니케이 둘두로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스닥 선물 100 지수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얘들도 정규장은 끝났지만 약간 약보합이네요. 어제 미국장 빠진 거에 비하면 유럽 시장 멈춰놓고 그러면 꽤 괜찮은 수치거든요. 유로 전체도. 그러니까 일본이 반등 나오는 이유, 그리고 안 빠지는 이유, 혼자 안 빠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반등 나온 이유. 유럽도 어제 미국 시간으로 밤 1시경에 끝났습니다. 그럼 1시부터 6시 사이에 미국장 많이 빠졌잖아요. 1%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그러고 나서 애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어때요, 유럽은? 미국 1% 이상 빠진가 반영을 안 시켜주죠. 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충성도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충성도 테스트라고 보냐면은 여기 보시면 어, 어제 이게 미국 10년물 국공채 채권입니다. 채권 이자율이 어제 별로 안 올라갔어요. 채권 가격도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미국의 채권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채권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상당히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 여기 파인비지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들이 막 건너오는데 여기 뉴스에 하나에 아주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IRA 법안에 대해서 유럽에서 미국과 그리고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가 여기 뉴스가 실시간으로 지금 막 건너가서 그래요. 여기 보면 IRA 법안에 대해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유럽에 굉장히 강력하게 태클,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는 뉴스가 하나 여기 나와 있어요. 다양한 뭐 테슬라, 트위터 얘기도 나와 있고 신임 투표를 물었는데 57%가 테슬라에 대해서 신임 그 트위터 유저의 57%가 앨런 머스크가 어, 트위터의 CEO로 있는 것을 반대한다. 트윗 앨런 머스크 스스로가 그 답을 저기 한 거, 본인이 저기 한 거거든요. 그 신임 투표를 물은 건데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US 가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볼 만한 어제 뉴스가 지금 여기 당장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설명으로 들으시면 아, 나도 아침에 그 뉴스 봤어, 이 정도 인식은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IRA 법안에 대한 거예요. IRA 법안에 대한 건데,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을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물론 이번 연도 10월 달부터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2027년도까지 70% 이상 미국 내에 생산되거나 혹은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FTA를 맺은 나라에서 조달된 광물이라든가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한 배터리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준다거나, 거기서 70% 이상 미국 내나 그런 식으로 생산된 부품을 갖고 자동차를 조립한 게 아니면 또 보조금을 안 준다거나, 이런 법안이죠. 결국은 CATL 죽이기 법안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자동차와 2차 전지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당한 변동성이 앞으로 좀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급락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미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즉 포드 자동차가 그냥 빠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어제 미국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IRA 법안,
대해서, 즉 배터리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국제사회,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제소도 함과 동시에 1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항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니죠. 이미 철 지나간 뉴스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와 동시에 뭐를 하고 있느냐, IRA 법안에 대해서 유럽이,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항의를 하기로 했는데,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됐냐면 유럽 EU, 즉 유럽 정부에서 미국 기업들 2개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에 대해서 약 113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 추산되죠. 이 정도면 온라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만든 회사로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교묘하게 했다는 거죠.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113억 달러 최대 과징금을 때리는 거, 1년 매출액의 10%. 1년 과징금이 어느 정도 세냐면 1년 매출액의 10%.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님이 과속으로 카메라 찍혔다. 얼마네요? 3만 원. 박한샘이 찍혔다. 얼마네요? 3만 원. 똑같죠. 근데 박한샘 월급 100만 원 받는데 3만 원 낸다.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이재용 부회장님 연봉 100억 받는데 3만 원 낸다. 큰 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과징금을 어떻게 하느냐, 매출액 기준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 근데 순이익을 그러면 이번에 과징금 나면 확 줄일 수도 있으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즉 많이 번 회사는 그만큼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번 회사는 과징금을 내지만 매출액 기준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난질도 못하게 하는 거죠. 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소득 대비 3%를 과징금을 때린다든가, 100억 벌면 3억 내야 돼요. 교통 위반하면,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잘못하면. 그래서 2천 몇만 원씩 벌금 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이 일단 IRA 법안에 대해서 딴지를 검과 동시에 자기네들도 만약에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생떼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미국의 강점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저렇게 때리는 걸로, 일단은 아직은 안 때렸어요. 준비하는 거죠. 우리도 카드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CATL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법안에서 독일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피해를 입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전부 다 어디하고 걸려 있냐면 독과점 소송, 그 다음에 경쟁 저하, 경쟁 방해인가, 자율 경쟁,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유럽 연합들이 여기에 하나씩 과징금에 대한 뭐 딴지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독일과 프랑스 중심일까요? 독일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디젤 게이트. 독일 자동차들이 사실 디젤 게이트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뭐가 있어요? 호주 잠수함. 호주 지역 잠수함 한국 돈으로 약 70조 원이에요. 디젤 잠수함 프랑스가 호주한테 다 거의 계약이 내일 모레야. 사인 남았는데. 그런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자 어쩌고 해가면서 자기네들은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겠다.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했죠. 호주한테.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 폴란드 원전. 거의 프랑스가 사실은 계약 체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것도 또 이번에 미국 업체들한테 날라갔죠. 독일은 디젤 게이트도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릴 때 유럽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본인 혼자 이렇게 3%까지 쳐 올리니까 0.75씩 유럽이 당황한 거잖아요. 자신들도 금리를 올리면 그 비용,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부채가 많은 나라들 거는 유럽이 경제 동맹체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돈을 얘들이 거의 메꿔주듯이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토를 통해서 안보 동맹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결국은 IRA 법안을 강력한 항의는 중국 경제 동맹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 쪽을 조금 더 균형을 좀 더 이루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사우디가 중국과 화해를 선택했잖아요. 사우디는 중동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입니다.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해야 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우디를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우디가 깬 거죠. 그래가면서 화해를 선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화해하고 IRA 법안이 뭐냐? 화해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화해 때려 죽이기? 트럼프 대통령의 작품이죠. 전 대통령. 그 다음에 IRA 법안은 누구를 때려 죽이기 얘기해요? 그렇죠. CATL을 죽여서 중국의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이 완성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의도는. 그래서 스마트폰 플랫폼엔 애플과 구글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플랫폼의 지위를. 그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현 대통령.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누구냐? 화해를 중심으로 사우디가 일단 반미 정서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경제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그러면 중국의 수출 품목의 60% 이상은 다 유럽을 통해서 팔아버립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트럼프 대통령,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 조지 부시 때 인권,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인권과 슈퍼 301조.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 관세를 2000%까지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피해가 없죠. 왜 그러느냐?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전체 품목은 수출량은 중국 전체 GDP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이 60% 간다고. 한국은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이 17%, 중국 37%인데 보따리 장사까지 포함하면 40%가 넘겠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맞춤형으로 바꾼 거예요. 화해라든가 이 전략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당이 바뀌었는데도 중국 견제는 계속 유지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깨진 겁니다.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달러 동맹체 사우디와 미국 깨졌죠.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독일과 프랑스 IRA 법안이에요. 특히 독일의 자동차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미래 전략적 에너지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부분이기도 한데 독일과 프랑스가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안보 동맹체이긴 했지만 이제 안보 동맹체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경제 동맹체도 중국과 맞설 때는 맞섰는데 화해 때 식으로 이번에 이거 IRA 법안에서 딴지를 건다는 거는 사실 유럽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캐스팅 모드를 쥐어가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독주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자, 바이든 대통령 파월의 어떤 금리 인상. 그리고 자기네들이 금리를 멈추고 싶어. 자기가 금리를 멈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 파월이. 이거 좀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열릴까? 여기서 열면 혹시
이게 열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 달러 인덱스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저는 저장 어제는 열렸는데 그렇죠? 아이고 여기도 없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참 보면 좋은데 여기 원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달러 인덱스 DXY 코드 번호로 치면 나오는데 DXY 역시 이 코드인가? DX 여기도 없네요. 달러 인덱스 전체 여기 있다. 예, 다행이네. 코드 번호 99934. 아이고. 예.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냥 뭐 바탕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보시죠 한번. 99934. 예, 이 달러 인덱스가 114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CPI 지수가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 시작한 지 2개월째니까 91에서 85, 85에서 83, 83에서 81, 그 다음에 77, 어제 70, 엊그저께 71. 그러니까 5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여기서 이미 2개월째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수 있다. 근데 유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계속 올리겠다. 즉 달러 너희들도 한번 죽어봐라 그거지. 그동안 니네들이 금리를 계속 쳐 올려가면서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1달러에 1유로 1.2유로였는데 1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유로에 1.2달러였습니다. 유로 하나 주면 달러 하나 사고 20센트를 더 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1유로를 줘도 이제 1달러밖에 못 사. 심지어 0.95달러밖에 못 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 폭등했지. 달러로만 결제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벌써 15% 손실 나지. 돈을 더 줘야 되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유럽 사람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졸라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나 몰라라고 뭐 안보 동맹체, 경제 동맹체 어쩌고 하지만 금리 혼자 다 쳐올렸지. 유럽 사람들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유럽이 앞으로 우리는 계속 금리 올리겠다. 그 말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0.5밖에 못 올려가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만 그렇지 않으면 달러 가치가 폭락 나오는데 사람들이 달러를 뭐로 죽여있겠습니까? 달러 빨리 팔아버리고 유로화로 바꾸든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 폭락 그걸로 인해 국공채 흥행 성적의 실패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달러로 표시된 미국의 국공채를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남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어제 대놓고 유럽이 IRA 법안과 메타 플랫폼, 어제 그래서 메타 플랫폼 좀 빠졌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에요. 메타 플랫폼 4.13% 하락. 네,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 코드 번호가 9934지. 이제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이걸로 제가 다시 키겠습니다. 99934 코드 번호 이제 외워놨으니까 깔끔하게 보시죠. 이제 깔끔하게 잘 나오죠. 아까 똑같은 차트인데 검은색으로 본 거하고 지금 이 색깔이 달러 인덱스 코드 번호 9934.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이제 여기다 그냥 파일에다가 박아 놓을게요. 회사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이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777 이렇게 딱 박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달러 인덱스가 결국 못 올라가는 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 죽이기. 누구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물 건너갈 판이에요? 그렇죠. 사우디 때문에 물 건너갈 판이죠. 미국과 사우디의 달러를 통해서 뭉쳐졌던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한다는 이 동맹이 사실 깨진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느냐? 유동성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상당한 불안감입니다. 두 번째, IRA 법안의 CATL 죽이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왔어요. IRA 법안에 대해서 1월 달에 그래서 미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IRA 법안에 항의 방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 했던 게 화해 죽이기였고 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IRA 법안을 통해서 CATL, 중국산 배터리 죽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LG화학, 그리고 LNF, 에코프로, 일진머트리얼즈, 천모,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이걸 받아서 완성차 배터리를 만든 LG엔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또 이게 무산되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지는 게 맞는데 이미 빠졌잖아. 지수 대비 더 많이 빠졌고 애들이 지수를 끌어올려 내렸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와요. 기술적인 반등이. 그러면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테크니컬적인 요인입니다. 2차 전지 요인들은.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런 IRA 법안에 딴지를 건다는 얘기는 나토를 통해서 안보 동맹체로 맺어진 미국과 유럽,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제 동맹체까지 같이 얹어져 있었죠. 화해 때까지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화해에 깔았던 거 다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2천만 달러인가 5천만 달러까지 보조금도 줬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보조 손해를 봤습니까? LGU 플러스. LGU 플러스가 5G망을 가장 먼저 구축했습니다. 후발주자니까 돈을 왕창 쏟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저 화해 장비 다 철수시킨 거잖아요. 그 손실 누가 고스란히 떠나요? LGU 플러스. 영국은 그걸 교체할 때 보조금을 줌으로써 교체를 가속화 시켜줬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도 LG가 보조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조 원 정도를 5G 장비로 교체를 5G 망을 깔 때 돈을 쏟아 부었었는데 지금은 화해 장비 없죠. 그러면 독일도 프랑스도 그때 동조화를 했단 말이에요. 안보 동맹체 겸 경제 동맹체였죠. 플랫폼 동맹체였고. 근데 지금은 나토를 통해서 안보 동맹체는 가지만 이 IRA 법안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는 거는 사실 한국한테는 굉장한 악재예요. 만약에 IRA 법안이 만약에 그래서 무산됐다. 없는 걸로 된다든가 유예되면 당장 독일산 아우디라든가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전기차가 미국에서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배터리를 안 만들어내잖아요. 미국에 공장 없잖아요, 당장. 근데 2027년도부터 최소한 70% 이상을 미국 내 생산이거나 미국과 FTA를 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갖고 부품을 만드는 거야 돼. 그걸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독일 자동차 이런 경우. 프랑스는 아예 그냥 물 건너간 거고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금 차려봐야 2026년부터 생산인데 70%를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사실 IRA 법안은 한국한테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현대자동차한테 악재고 기아차한테 악재라고 말하는 건데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일본 자동차가 못 들어오잖아 이것 때문에 미국에. 유럽 자동차들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50%까지는 어떻게 맞춰 보조금을.
그 다음에는 전부 다 CATL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 엄두가 안 나는 거지. 한국산 거 LG 거라든가 삼성 SDI, 그 다음에 BMW는 삼성 SDI, 그 다음에 벤츠는 저기 누굽니까? 우리나라 거, 그 SK 거 쓰나요? 벤츠하고. 그리고 GM은 LG 엔솔 거 쓰고, 포드는 미국 내에는 SK 이노베이션 거 쓰고. 그런데 아우디하고 이런 데라든가 하나만 갖다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CATL 걸 갖다 쓰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럼 유럽산 자동차들이 얼마만큼 더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게. 따라서 국내 업체들한테는 독일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만들고, 기아차, 현대차는 현지 생산력이 되잖아요. 이제 30만 대씩 생산하니까.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우리나라가. 한국에 굉장히 이게 유리한 건데, 이게 만약에 무산시키진 않겠지. 내정 간섭이 되니까. 다만 미국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슨 뭐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잖아요. 한 나라에. 화해에 사우디가 등 돌렸고, 달러의 유동성에 이제 금이 가죠. 달러 없이도 유가 결제할 수 있는데 뭐하러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4,600억 달러씩 붙잡고 있겠습니까? 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이 국제 유가를 결제를 해야 되니까 달러로만 결제되니까 달러로 표시된 미국 채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다? 사실은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강달러 정책,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무너지고 있던 축소되고 있던 유동성을 떠받들였던 것이 사실 금이 가는 거다. 그리고 반대급부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로 외국인들이 돈의 탈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세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0.5% 금리를 올리고 12월 달에 내년도 1월 31일에서 2월 1일 날 뿐만 아니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이 발언은 사실은 뻥이다. 이런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마는 뻥 중에서도 그런 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게 거짓말이냐? 내년도 미국의 적정금리를 몇 퍼센트입니까? 5.1%잖아요. 본인들이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미국 본인들 스스로 제시한 게. 그렇죠. 최고금리 수준을 몇 퍼센트로 해준다겠어요? FOMC가? 4.5에서 5.1로 수정했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몇이에요? 현재 미국 정부의 기준금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12월 달에 0.5를 올려서 4.25잖아요. 일부 주는 4.59. 그렇죠? 0.25부터 출발한 데는 4.59. 근데 우리는 제로부터 계산하니까 4.25라고 계산하겠습니다. 쉽게. 그러면 내년도에 몇 번의 FOMC 회의가 있습니까? 8번. 상반기에 4번. 2월 1일 날 발표, 그래서 3월 14일 날인가 또 발표, 그리고 나서 4월 없고 5월, 6월 있고. 그럼 8번 있는데 지금 4.25인데 0.25씩 2번 올리면 뭐예요? 4.75. 그러면 그 다음에 0.25만 올리면 그 다음 세 번째 올리면 5%예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0.25, 0.25, 0.25 세 번 올리고 한 번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한 번 0.5 올리고 쉬든가. 그러면 1월 달에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0.5예요. 그럼 3월 달에 무조건 쉬어야 돼. 제롬 파월 의장 얘기대로 따지면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5.1로 제시해놓고 지금 4.25인데 상반기에 4번 중에 그럼 0.25씩만 올려도 벌써 여기 도달이에요. 돌파야. 그러면 2월 1일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없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0.5를 올리면 상반기 중에 3번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2번은 동결하든가 0.25만 올려야 돼요. 하반기는 금리 안 올려도 되든 거꾸로 내리든가. 그 얘기는 유럽은 근데 계속 금리 올린다고 그러죠. 달러를 버리고 유럽으로 오란 얘기입니다. 이제 유럽이 뒤통수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제롬 파월 의장에는 미치는 거지. 실물 경기는 둔화되기 시작하지, 미국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지. 유럽은 그 약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지. 사우디는 말 안 들어먹지. 달러의 지위를 흔들고 있지. 자, 따라서 지금 이런 주식시장이 왜 미국하고 차별화가 나오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은 빠지는데 왜 한국은 안 빠지느냐. 뭐 이런 차별화가 왜 나오고 오히려 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더 사느냐. 단순히 낙폭과대로 사는 거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든가 우리나라가 실적이 좋다니까 그렇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딜레마적인 요소들을 사실 지금 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처럼 이렇게 저베타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올라오고 고성장주, 달러의 강세에 기반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못 올라오고 스탠앤푸어처럼 차라리 이렇게 그냥 중간치기인 거죠. 근데 미국의 반등보다 미국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유럽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독일의 반등이 더 빠르고 독일의 반등, 프랑스의 반등, 그리고 중남미의 반등.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왔다가 잠깐 멈춰 이렇게 일본도 멈춰있지만 어찌됐든 달러를 버리고 이쪽으로 자꾸 건너오는 돈들이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구조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반등, 그러니까 오전 반등이니까 오전 양봉인 거죠. 반등이라는 얘기는 오전 양봉, 오후 상승. 이 말은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는 현재 뭐를 목도하고 있는 거냐? 달러의 약세를 주식으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몸소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의 약세가 만들어주는 차별화를 몸소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베팅을 해야 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가장 한국적인 종목을 저는 베팅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자, 이걸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들락날락하죠.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요. 마이너스 선물 3포인트 빠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훅 밀렸었잖아요, 방금. 아침에. 그럼 일단 오전장에는 양봉 나오면 됐습니다. 오전장에는 이렇게 양봉 만들어 놓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걸 좀 이제 확산되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2360 여기를 뚫면 가장 좋겠죠. 이날의 고가 겸 전날의 윗꼬리 이거를 반전시켜주는 형태로 일단 여기까지 만약에 나와준다면 가장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장중 고점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장중 고점입니다. 네, 오늘의 장중 고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지금 LG 엔솔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 SDI,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어느 정도 유럽의 IRA 제소가 미국의 IRA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반영된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대봉 나올 때 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호무역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포드가 전날 8% 빠졌죠. 리콜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비 둔화. 그런데 IRA에 대해서 만약에 무산된다. 그럼 다시 경쟁해야 돼.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양보할 수도 약간은 있습니다. 사우디 때문에 지금 달러까지 흔들리는 입장에서 유럽까지 미국하고 다른 경제적으로 다른 행보,
예를 들어서 중국 제재에 합류하지 않는다든. 중국 제재에 합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지금처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송유관 폐쇄 안 하잖아요, 유럽에. 자, 그랬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는 와중에 미국 내 정치적인 어떤 상원 의원들이 뭐 이동한다든가 혹은 그러면 하원 상원이 다 공화당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좀 다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차별화 장세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내비쳐지고 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저는 어제 우리나라의 지난 이틀간의 양봉과 그리고 어제 유럽 증시죠. 예, 어제 유럽입니다. 독일 플러스 0.36이에요. 약간 다른 이제 차별화 흐름. 처음에는 덜커덕 같이 빠졌죠. 미국 빠질 때. 어제 같은 경우 양봉으로. 그럼 아까 그리고 나서 미국은 더 빠졌잖아요. 새벽 1시 이후에 쭉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런 1%더 빠졌는데 유럽은 지금 보니까 시간에 걸해서 그렇게 안 빠져요. 보니까 0. 아까 13% 정도.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올라갔다가 잠깐 덜컹거리죠. 오후장에 저는 플러스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사야 되느냐? 뻔한 주식. 뻔한 주식.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더 공격적이겠죠. 2차 전지 올라오는 것처럼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 근데 현대자동차는 조금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현대차, 기아차.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깔끔하게 네이버나 혹은 하이닉스 아까처럼 손절 짧게 잡고 그런 전략으로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카카오나 이런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카카오는 좀 워낙 개성이 강한 종목이니 네이버나 그리고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요런 류 정도에서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뒤로 한 발 물러난다 그러면 좀 더 나는 더 공격적으로 본다. 그럼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요런 종목군들 낙폭과대 상태에서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삼성 이게 LG전자죠. 61선 간당간당하네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서 건너온다면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괜찮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컨텐츠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JYP, CJENM 네, 일단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갖고 있더라도 살짝 좀 놔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어제 미국장은 사실 나스닥 스탠 다우 30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많이 빠진 게 월트 디즈니. 직접점 깼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번 연도 최저점을 깼어요. 자동차에선 테슬라 자율주행이고 그 다음에 다우에서는 지금처럼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저가를 깼다는 얘기는 뭐 단순히 흥행이라든가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소비 위축이죠. 여러분은 앞으로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그러면 돈 근데 안 오르는 건 남편 월급만 안 오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이죠. 뭐부터 줄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멜론부터 끊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멜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끊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넷플릭스부터 끊어버립니다. 왠지 돈이 공짜로 나가는 것 같잖아. 내가 그러니까 끊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통신요금 줄일 수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운행하는 거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니까 불필요한 거는 하지 않더라도
예, 당연히 예, 뭐 옷 사입고 뭐 외박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줄이죠. 그렇지만 일상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미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케이블 방송부터 끊어요, 애들은.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다 끊는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면 메이저리그, 뭐 어떤 주 볼 수 있는 주가 있으면 자기 팀 그런 것부터 끊어지는 거 케이블이 착착착 끊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월트 디즈니 이 부분 뭐 수익성 악화라고 봐야 되겠죠. 나이키, 그다음에 홈디포, 그다음에 애플, 비자 일상생활에서 줄일 수 있는 거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는 거 보니까 어제 뭐가 줄어들었냐? 다우에서는 월트 디즈니인데 스탠포드 500으로 보면은 워너 브라더스예요. 워너 브라더스. 네. 그리고 원 리조트.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많이 빠진 게 스탠포드 500에서 월트 디즈니. 그리고 21세기 폭스. 미국도 지금 방송 컨텐츠 쪽 한국으로 따지면 멜론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겁니다. 케이블 방송.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 리조트. 올라갔다가 꺾어지죠. 하니발.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카지노든지 원 리조트 그리고 크루즈 여행이든지 한국으로 따지면 면세점, 하나여행 그리고 또 무슨 뭐가 있으면 화장품 같은 거 그런 류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 그런 종목군들이 어제 미국장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런 케이블 21세기 폭스라든가 워너브로더스라든가 뭐 어떤 이런 종목이라기보다는 컨텐츠 쪽이라고 그냥 저는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CJENM 이제 뭐 수익 차익 실현 물량이 당연히 저런 종목군들을 만지작거리던 세력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익 실현 물량.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살짝 좀 놔주셔야 됩니다. 나 100주 갖고 있다. 3분의 1 정도만 놔줘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샀던 거 일단 잠깐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추가로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 멈추고 아래 꼬리만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따라 사지 말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JENM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스튜디오 드래곤 샀던 거 있으면 빨리 한번 팔았다가 다시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이쪽 컨텐츠 쪽은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약세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니까 휴젤이라든가 휴젤 그리고 차트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제가 봤을 때 좀 가짜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이 있는데 같은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에 차트가 몇 개 양봉입니까 이거?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게 신기해. 원래 이 주식은 이런 주식이 아닙니다. 양봉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보통 이 주식은 개인들한테 기회 안 주는 주식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아래 꼬리 확인 사살하고 쳐올리는 거. 보통 안 줘요, 이 주식이. 과거에는 어땠느냐? 개인들하고 나눠 먹기를 싫어하는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대표적인 게 저는 메디톡스 같은 주식인데 보세요. 점 상한가가.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 뜨고 또 치고 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점 상한가 치고 다음날 갭상승인데 위로 올라가니까 걔네들 따라 샀겠죠. 호재 터뜨리고 팔아먹고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입니까? 아니죠. 보합이에요. 장대 음봉 나와. 참겠지 버티겠지 캐파락.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버티면 이런 거에서 아장나는 겁니다. 24만 원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17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7만 원. 30%가 넘게 폭락 나왔다는 거죠. 이런 주식은 개인들한테 절대 먹여주지 않습니다. 버티면 됐지. 어떻게 버텨? 올라가기 갭상승 나오기 전에
마이너스 내고 음봉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매매하면? 갭상승 나오기 전에 시가 갭상승 나왔다가 전날 저가를 다 깨버리잖아요. 전날 시가 샀던 사람, 중가에 샀던 사람, 저가에 샀던, 최저가에 샀던 사람도 다 죽이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갭상승이지. 장 끝나고 발표한 거겠죠. 갭상승 나면 7월 6일 날. 마이너스 6.73. 어떻게 버텨요, 이게?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트가 저렇다 지저분하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개인들한테 먹여주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보란 듯이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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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이럴 때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독버섯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독버섯처럼 화려하잖아.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이런 주식 볼 때면, 그러니까 과거의 행태를 딱 보고, 야, 이 주식이 기회를 줘? 왜지? 의심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안 해, 저런 게. 독버섯이, 제가 봤을 때는 딱 독버섯이야. 근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팔면 되지, 기회 줄 것 같죠? 다 보셨지만, 장중에 살 기회 안 줬다시피, 개파락 나와요, 빠지면. 이런 주식은 잠깐 나와. 절대 양봉에 저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사진 않는다. 차트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차라리 휴지를 하겠다 내가. 자,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엔터주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약간 좀 쉬어가는.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이거. 목소리가. 예.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다시 이제 대면이 되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뭐 해야 돼요? 찍어 바르고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지도 해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보톡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메디톡스 낙폭 과대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런 변화 속에서 그럼 내가 코스닥 시장에서 나는 어디에 베팅할 거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지금 돌아다니죠. 마스크도 보고 뷰티 찍어 바르는 거 아모레지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좀 돈 있으면 뭐 해야 될까? 보톡스 맞아야죠.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거를 관찰하고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코스닥 쪽에서는 이쪽,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뻔한 거.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가야 되겠지. 하이닉스 그럼 손절 어디서 칩니까? 최저가가 77,500원이잖아. 시가가 77,700원이고. 그러면 78,200원인데 77,70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손실은 1%, 수익은 15%, 20%. 괜찮죠?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다시 사야지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근데 최저점이잖아 어찌됐든 이번 연도. 이 변곡점에서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단기 매매를 붙는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난 떨어지는 주식 안 사.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센 주식을 사야 되겠지. 올라가는 거. 그럼 뭐 은행주라든가 거꾸로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메리츠 금융주주나 메리츠 금융화재. 특히 이건 굉장한 비밀인데 어제 제가 원격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유비케어라든가 이제 예, 빠질 만큼 빠졌죠? 제가 보니까 예, 200명 빠졌네. 10%가 나가셨네요. 이제 좀 왜냐하면 12시 이제 20분까지 듣고 그래 얘기 다 끝냈지 하고 이제 사람 나가요. 이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다음에 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모른다? 공감 능력 떨어진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빅샷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그 아스퍼거스 증후군 앓고 있는 그 천재처럼 배트맨
영화 배트맨에 보면 주인공이 그 역할 맡으셨잖아요. 영화 보면. 그래서 서브프라임 미국에 있었던 걸 빗댄 건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번에도 나스닥 15,000포인트일 때 테슬라 400달러 했을 때 대량 공매도 때려갖고 300만 주인가 30만 주인가 공매도 때려갖고 이번 대량 또 수익 났죠, 그분이. 이름 뭐지? 네. 선물 또 다시 밀리네. 무조건 부진장 흔드네. 그래서 이렇게 유비케어라든가 비트컴퓨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계속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추격 매수는 노노노, 저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타이밍이 4가 오는데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줄지 모르겠어요. 사실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보험료. 이거 이제 지금 손 봐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사실 막 퍼주기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건강보험료를 손 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을 갖고 있으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그래, 나는 삼성화재 보험도 갖고 있고 메리츠도 갖고 있고 내가 왜 운동하면서 나는 병원 갈 일 없는데 왜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보험료 내야, 이런 생각 하시죠. 반면에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한번 차별 없이 돈 부담 없이 그래도 단돈 몇천 원에 가서 약봉지라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의료보험 혜택인데, 평등을 느낄 수 있는 것, 한국에서 잘 태어나길 감사하다, 요게 의료보험 혜택인데 이제 그것까지 손본다. 단순히 의료보험료를 올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주식을 빨리 접으셔야 되고, 단순히 의료보험을 올린다가 아닙니다. 뭐냐? 의료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뭔지 혹시 모르실 분이 계실까봐 그거에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은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차바이예요. 오늘 아침에 코스피 200 종목 중, 거래소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윗꼬리 쭉 달고 들락날락 하고 있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그러느냐? 이 차바이오텍의 주가가 지금 14,150원인데요. 차바이오텍은 의료 민영화에 사실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 의료 민영화는 말 그대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병원 플러스 호텔, 그래서 말은 병원인데 호텔이야. 돈 있는 분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1년 내내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해가면서 실버타운인 거지. 병원에서 출퇴근하고 실버타운, 그리고 아프면 의료진들이 봐주고. 지금 실버타운에는 의사분들이 출퇴근하죠. 근데 돈 있는 분들 앞으로 병원으로 출퇴근한다니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대학교에 안에 병원이 있죠. 암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 병원 옆에 호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의료보험 혜택 병원 다니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 전부 다 내 돈으로 내. 그런데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술,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연세대 병원에 5명의 외과 의사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아팠어. 박한샘도 아프고 땡땡 회장님도 아팠어. 똑같이 의료보험료 똑같이 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투입시키겠습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그 의료보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다 올려서 받아야 되는 박한샘하고 땡땡 회장님인지 누군지는 몰라.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 다 내겠대. 이번엔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분을 먼저 보겠죠.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닙니다. 100만 명 중에서 한두 명. 근데 시간이 갈수록 능력 있는 의사, 능력 있는 간호사, 능력 있는 의료 서비스는 자꾸 이쪽으로 가겠죠. 그 궐이 벌어지겠죠. 마치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강남에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잖아요. 수능 갖고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수능 끝나고 이제 저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사실 하겠다는 거거든요. 빨리 그걸 간파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요. 뭐를? 대한민국 의료 민영화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핵심 종목은 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차바이가 가장 앞서 있고요. 법안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안은 통과됐는데 실행은 안 됐던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은 되어 있어요.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손댄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을 받아서 약수가로 살아가는 병원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사립대학교,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초, 중, 고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인데 나라로부터 돈 안 받아. 사립고등학교 형태로 가는 거지. 커리큘럼도 완전 다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영어야. 그렇죠? 국어도 영어고 수학도 영어야. 국어는 아니겠다. 수학도 영어로 수업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경쟁력도 생기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덜 받는 거지. 의료보험 수가, 이거 왜 이렇게 10,000원짜리 약인데 왜 100,000원짜리 썼어? 이런 거 간섭 안 받아도 돼, 의사분들, 병원이.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영종도라든가 제주도에서 특정 병원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들 연봉이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정말이에요. 천정부지로 솟구쳐요. 자, 그래서 의료 민영화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 새로운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아마 굉장한 어떤 논쟁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유비케어라든가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상승 가능성이 내년도에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야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더라도 그거 솔직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왜 가능성이 높으냐면 표는 많지만 민심은 기울었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65세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20%가 조금 있으면 25%가 돼요.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자분 빼고 누구 빼면 사실 3명이나 2명 중에 1명이 65세 인구예요. 그러면 경제활동하는 인구 2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저출산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0.7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지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예를 들어 지금처럼 유지해간다. 누구를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활동 없는 65세 인구. 이 여자에서 어린애 빼고 여자 빼면 2명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의료보험. 그러면 자기네들 돈이 나가는 걸 합리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찬성할까 안 할까? 찬성. 이게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저는 가장 내년도에서 비슷한 게 있었느냐?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됐고 그래서 이념 갈등에서 세대 갈등. 고령화가 되니까 이게 사회적 분담금을 누가 내느잖아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의료가 가장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좋은 나라였느냐? 그동안에는 그래도 의료 민영화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매우 높죠. 왜?
예산이 적자인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가장 크니까 손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적자폭이 건강보험공단 손대야죠. 적자폭 큰 것부터. 당연히 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한국전력, 포스코, 민영화가 합리화가 된 것처럼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족쇄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노인분도 지금도 같은 노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똑같은 의료 서비스 안 받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가 외고나 과학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립고가 국내에서 이렇게 몇몇이 생겨가면서 진학률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의료 민영화가 한국에 앞으로 가장 저기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내년도 2023년도에 박한샘이 무엇을 주목해서 보는지. 즉 뭐예요? 그렇죠. 30분인데 참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과외 선생 박한샘이 2023년도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파트를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잠깐 까보았습니다. 비닐봉지만 살짝 이렇게 까준 거죠. 맛은 종목 몇 개 얘기했지만 더 맛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